자, 페이지 90쪽 99번. 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막대기가 있는데 이렇게 받침대가 있고 여기에 10kg짜리가 있고요. 매달았대요. 여기에 5kg짜리를 매달았대. 그런데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막대의 길이는 총 4m라고 줬고요. 막대기의 질량은 무시한답니다. 1번은 그렇대요. 그러면 1번 문제는 뭘 구하라고 합니까? 받침점하고 10km 사이에 자기가 떨어진 거리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저 막대가 받는 힘은 총 지금 그림 보시면 몇 개일까요? 힘 2개. 3개예요. 3개. 받침대가 떠받치고 있고요. 10kg짜리가 잡아당기고 있고요. 5kg짜리가 잡아당기니까 총 몇 개나? 3개예요. 돌림, 저 상태로 정지했으니까 R자 힘 0이고요. R자 돌림 힘 0이 됩니다. 그럼 요 X 거리를 구하라고 하니까 뭘 쓰자? 돌림 힘 평형을 쓰자. R자 돌림 힘이 0이다 라는 식 쓸 거예요. 축을 잡아야겠죠? 네. 축을 어디다 잡는 게 편할까요? 여기 받침점에다 잡으면 이 받침점이 얘를 떠받치는 힘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구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받침점을 축으로 잡자. 그래서 축을 잘 잡으면 문제가 편해져요. 그럼 이 10kg짜리가 매달려있는 줄이 이 막대기를 여기를 축으로 잡으면 무슨 방향으로 돌리려고 이 막대기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겠죠? 5kg짜리가 당기는 건 뭐예요? 시계 방향이겠네요. 그 두 개가 같다라고. 돌림 힘식이 어떻게 돼요? 타우는 F 곱하기 R. 맞아. 가자. 힘 10 곱하기 중력가수 G 곱하기 X. 얘가 만든 돌림이 어떻게? 5 곱하기 G 곱하기 축으로부터의 거리는 얼마예요? 4 마이너스 X. 계산하면 끝났네요. 그럼 X는 얼마 나와요? 3분의 4라고. 3분의 4m가 나오네. 2번. 이번에는 뭐 1.5, 2.5 되는 곳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대요. 여기가 1.5고요. 여기가 2.5랍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있대요? 막대기는 지금 질량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막대기가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크기를 가지고 있는 물체는 질량이 한 점에 몰려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점을 뭐라 부른다? 질량 중심. 다른 말로 무게 중심. 똑같은 말이니까. 이와 같이 막대기가 재질도 같고 모양도 균일하니까 질량 중심은 당연히 어디? 가운데겠죠. 뭘? 가운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를 축으로 잡고 쓰자고요. 그러면 반시계 방향의 돌림은 하나인데 시계 방향의 돌림이 몇 개? 2개가 나왔잖아. 맞아? 쓰자고. 막대기의 질량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식 쓴다. 가자. 10 곱하기 G 곱하기 축으로부터의 거리 1.5는 막대기의 질량 M 곱하기 G 곱하기 막대기의 질량 중심이 얼마야? 가운데지? 가운데하고 축 사이의 거리는 얼마예요? 0.5네. 플러스 5 곱하기 G 곱하기 2.5.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럼 M이 얼마가 나와요? 5kg 나와요. 그래서 5kg이 답이다. 99번은 저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꺼내봅시다. 뭘 쓰는 거다? 돌림인 평형. 크기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정지해 있어. 그럼 R자 힘도 0이고 R자 돌림 힘도 0이다. 식을 만드시면 돼요. 식 100번. 100번을 보시면 자 여기 막대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줄을 매달았대요. 줄을. 각도는 30도라고 줬고요. 여기다 물체를 몇 뉴턴짜리를 100뉴턴짜리를 움직일 거랍니다. 근데 이 거리를 x라고 했는데 x가 얼마일 때? 0.5m일 때 줄의 장력을 t1이라고 해요. 이걸 t라고 합시다. 줄에 걸린 장력 t. 이때 장력을 뭐라고 한다고? t
1이라고 하고 x가 얼마일 때? 1m일 때 그때 장력을 뭐라고 한다? t 2라고 한다고요. 자 일단 저 막대기가 받는 힘은 총 몇 개일까? 일단 막대가 받는 힘이 총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3개. 뭐뭐뭐? 세 개. 장력. 저 중력. 말 못해. 수직 수능력. 이 100짜리가 땡기는 거? 예. 막대기 질량 중심 작용은 중력? 그 장력? 예. 끝이야? 네. 맞지 않나요? 또 있어. 그 중력 중력. 막대기하고 요 사이에 내 손가락이 있어. 손가락 아파 안 아파? 아파요. 아파. 슝슝 대이 새끼야. 한번 해보자 이 개야. 뭐가 아파요? 아니 막대기하고 요 사이에 손가락이 껴있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아파요. 너 이 그림에서 여기 손가락이 있는데 안 아픈 느낌이냐? 아파요. 정정합니다. 응? 정정. 시비 거는 거야? 이거 시비 거는 거야 지금. 이거인 줄 알았어요. 그냥. 응? 네, 아프다. 안 아프다며. 이건 아프다. 안 아프다며. 네, 아파. 그만이 아파. 안 부러져. 아 대박치기. 근데 뭐가 아픈 거예요? 아니 벽이랑 저. 이 막대기하고 벽 사이에 손가락이 끼어 있다고 생각을 하라고. 예.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프는 수직항력. 그럼 벽이 막대기에 작용하는 힘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받는 힘 마찰은 없다고 나왔으니까 총 4개. 야, 눈 왜 감냐? 진짜 머리카락 찔렀어요. 머리털이 잘라 새끼야. 머리가 너무 잘생기신 또 몰려 있네 이 네 새끼. 축을 잡읍시다. 축. 어디를 잡는 게 편할까? 얘 100인 거 이 막대기의 중량이 얼마인지 나와 있고 요 장력 뭐라고 하니까 축은 벽이 얘한테 받치는 힘이 얼마인지 알 필요 없으니까 여기를 축으로 잡는 게 뭔가 편하겠죠? 그래놓고 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x가 0.5일 때 식 쓸게요. 여기를 죽이면 얘가 만드는 힘이 만드는 돌림을 이 막대기를 시계로 돌릴 거예요. 중력이 만드는 것도 시계로 돌리려고 하는데 이거 장력이 만드는 거 반시계. 얘를 반시계로 돌리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100 곱하기 x인데 x가 얼마나 줬어 지금? 0.5 플러스 이 막대기의 지금 무게가 얼마야? 300이네요. 네. 300 곱하기 막대기 총 길이가 얼마예요? 2m니까 가운데가 질량 중심이겠죠? 1는 t1 곱하기 그런데 조심할 건 축으로부터 거리는 몇 미터예요? 2m인데 힘이 이렇게 작용해요. 예. 여러분들 돌림힘 식을 쓸 때 타우는 뭐라고 써요? F X. R 곱하기 여기 사인 세타가 붙는 거잖아요. 네. 나란할 때 돌림힘은 없고요. 축으로부터의 거리하고 힘이 수직일 때 돌림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뭐를 힘을 벡터 분해하자. 그럼 요 힘이 있고요. 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힘이 돌림을 만들어요? 축으로부터의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위쪽. 요거하고 요거는 나란하게 되겠죠? 요 놈만이 만드는 거니까 얘는 뭐야? T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뭐라고 쓴다 거기다 T 곱하기 사인 30도 곱하기 거리 2 맞아? 그래서 요게 기본적으로 보다 장력이 만드는 돌림힘이 된다 라는 거겠죠. 옆에 강의실 가서 의자 하나만 책상 하나만 응. 왜 책상이 없냐? 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구나. 아, 바빠요. 참 바빠요. 저기가 인원이 더 많잖아. 2.4. 확장 공사에
쌤. 자 그럼 T1 계산합시다. 그럼 T1이 얼마 나와요? 아, T1은 350. 350이요. 자 의자반 들어. 의자 들어 의자. 저기 의자 있어. 저 새끼야. 자 그럼 T1이 얼마나 나와요? 350이 나오네요. 자 T2를 구합시다. X가 1m 떨어지는데 똑같은 식이에요. 근데 힘이 4개를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잘 여기를 축을 하고 잡으면 축으로부터 거리가 0이잖아요. 예. 이게 0이라고 엄마. 얘야 너 수업 시간에만 공부하냐? 그치? 되겠니? 안 되겠습니다. 가 집에. 저 해요. 응? 해요. 열심히. 술 먹었어? 왜 행돌수술이야? 100 곱하기 0 1. 1이에요 x가? 예. 1 플러스 300 곱하기 2 이건 그냥 그대로네. 그럼 T2는 얼마가 나와요? 400. 그래서 T1과 T2가 7대 8이 나오네요.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들 기억하시면 돼요. 네. 돌림인 평양이 영작교 입시에서 어렵게 나오는 건 서울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어렵게 나올 수가 없거든. 가장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식이 뭔지, 크기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정지에 있다. 그러면 두 가지 식을 쓸 수 있다. 알자 힘이 0이다. 알자 돌림 힘이 0이다. 그 두 가지 식을 쓴다라는 걸 생각하고 어디를 잘 잡자? 축을 잘 잡자. 그러면 식이 깔끔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서 뭔가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하시면 돼요. 정의 알자 돌림이 F 타운의 F R 사인 Z. 네, 여기 F고 여기 아니잖아요. 네. 돌림인 평형이라는 식을 쓴 거예요. 네. 씨발 내야 자꾸. 이해해보시면 되겠어요. 어? 아니. 누가 보는 첩자 새끼야. 최강인데. 자 그래서 100번 해결. 101번 보러 갈게요. 101번. 자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보셔요. 식. 자 101번 보겠습니다. 101번. 그림은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던 저울을 이용하여 물체의 질량을 측정해서 나타낸 거다. 실제로 조상이 아니라 시골 장터에 있는 고기 파는 것들 이런 거 많이 써요. 대저울이라 부르는데요. 실제로 이거 많이들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간단하게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거의 안 쓰긴 하지만 요즘은. 자 막대는 수평으로 정제했고 추의 질량은 50g. 자 이렇게 있는데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101번. 자 여기 이렇게 손잡이가 있대요. 손잡이 손으로 잡고 있다는 뜻이죠. 자 여기에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고요. 여기에 뭐가 추 몇 g짜리가 50g짜리 다 매달려 있고요. 여기는 2cm예요. 여기는 몇 cm? 16cm라고 줬습니다. 근데 물체 질량이 얼마냐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막대기의 질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막대기의 질량이 있는지 없는지. 네. 그럼 이 막대기가 받는 힘은 총 몇 개예요? 세 개요. 세 개예요. 세 개. 그런데 모르는 힘은 뭐예요? 내가 얘를 잡고 있는 힘이 얼마인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럼 여기를 축으로 잡는 게 편하겠죠. 여기를 축으로 잡읍시다. 그럼 이
물체가 만드는 돌림힘은 이 막대기를 이 저울을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요 50g짜리가 만드는 건 무슨 그램으로? 시계. 시계 방향으로 돌리니까 그 두 개 만든 돌림힘의 크기가 어떻다? 같습니다. 같다. 그래서 R자 돌림힘이 얼마다? 0이다. 그래서 돌림힘 평형을 쓸 거예요. 어디가 축이다? 축은 어디? 손잡이로 잡을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얘 질량 M 구하라니까 M 곱하기 G 중력가속도는 곱배의 힘이잖아. 곱하기 거리 2. 이 센치니까 이것도 센치로 그냥 가자. 는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가니까 얘 킬로그램으로 갑시다. 0.05 곱하기 질량 얼마예요? G 곱하기 중력가속도 곱해야 되잖아. 이게 곱하기 축으로부터 거리 얼마 떨어졌다고? 16이네요. 그럼 G는 지워질 거고요. M이 얼마가 나와요? 0.4. 0.4 나와요. 예. 그래서 0.4kg이 답이겠네요. 102번. 계속 똑같은 문제인데요. 여기 이렇게 줄이 매달려 있고요. 여기에 받침대가 있고 여기 이렇게 저울이 뗍니다. 저 상태로 여기에 X미터 되는 점에 라지 M짜리의 물체가 매달려 있고요. 막대 길이는 L이라고 줬습니다. 자, 여기서 저울의 눈금을 뭐라고 나왔어요? Y라고 나오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Y라고 했는데 저울의 눈금은 무슨 힘일까요? 저울이 나타나는 게 무슨 힘이냐고. 개소리 하지 말고. 돌림이 이거 내려오는 여러분들 내가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저울 위에 올라갔어. 예. 그럼 저울의 눈금이 뭘 가리켜요? 나의 몸무게를 가리키겠죠. 근데 내가 저울 위에 올라가는데 내가 얘를 눌러. 네. 얘가 얘를 누르게 되면 나의 몸무게는 그 숫자는 커져 작아져? 맞아요. 작아. 작아지네. 내가 얘를 누르면 얘가 나를 떠받치니까 저울의 눈금은 작아지겠지? 그렇다고 나의 몸무게가 작아진 건 아니잖아. 네. 그래서 저울의 눈금은 뭐다? 수직항력이에요. 뭐라고? 수직항력. 수직항력. 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 뭐의 눈금이다? 저울의 눈금이다 라는 거 꼭 까먹지 말고 기억하세요. 이게 저울의 눈금이라고 수직항력이에요. 그게 Y네. 그런데 뭘 구하라고? Y하고 X의 관계를 수식적으로 나타내 식하나 만들어내는 얘기잖아. 여기서 모르는 힘이 있어. 막대기에 작용하는 힘 중에서 모르는 거. 뭘 몰라? 문제에서 안 주어진 거. 거리요. 힘을 얘기하니까 씨발 거리를 얘기하고 있어. 내가 이 막대에 작용하는 힘 중에서 모르는 거 뭐? 요 장력을 모른다고. 그럼 여기를 축으로 잡아버리자고. 그럼 저 장력이 답에 안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맞아? 네. 그럼 이 막대기에 만들어내는 돌림힘이 몇 개 있어? 여기 라지엠짜리가 있고 막대기도 질량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막대기는 길이하고 재질이 균일하니까 가운데에 모든 질량이 몰려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네. 그럼 요 라지엠이 만드는 거 이 막대기를 여기가 축이니까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릴 거고 얘 질량 중심에서 만드는 힘도 뭐로? 얘를 시계 방향으로. 그런데 요 저울이 떠받치는 힘은 이 막대기를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돌림 평형을 쓸 거라고. 어디를 축으로 잡을 거다? 축은 실, 줄이 매달려 있는 거 실, A점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네. A점. 이걸 축으로 잡을 거예요. 가자. 라지 M G 곱하기 축으로부터의 거리 얼마? X 플러스 스몰 m G 곱하기 축으로부터의 거리 얼마? 가운데니까 2분의 1 얘는 얼마예요? 축으로부터의 거리 얼마가 되는 겁니까? L. Y 곱하기 L. L이 되겠죠? 그럼 Y에 대해서 정리합시다. Y는 뭐분의 Y는 L분의 라지 mg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1 스몰 mg. 이게 답이에요. Y와 x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한 거잖아.
그래서 102번은 저렇게 해결하면 되겠네요. 103번 돌아갑시다. 103번. 자, 103번은 뭐라고 나왔냐면 이러한 막대기가 밀도가 다르대요. 밀도가 다르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 점점점점. 자, 여기가 A, 여기가 B인데 재질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다 맞췄는데 지금 여기가 뭐래요? 지금 문제에서 두 막대의 경계 지점이 여기가 뭐가 됐다고? 무게 중심이 됐답니다. 여기가 무게 중심이 됐다니까 얘가 무게 중심에 딱 얹어져 있으니까 얘가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겠지. 그런데 뭘 구하라고? 막대 B의 길이 X를 구하랍니다. 요 길이가 10cm라고 줬고요. 요 길이 구하랍니다. X. 그럼 뭐 돌림 평행을 구하죠. 저 X를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얘 가운데가 A의 질량 중심이고 요놈의 가운데가 뭐야? B의 질량 중심이다 얘기하면 여기를 축으로 잡으면 뭐겠어? A가 만드는 돌림하고 B가 만드는 돌림이 크기가 같으니까 쟤는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럼 또 돌림인 평행을 쓸 거예요. 어디를 축으로 잡는다? 받침점을 잡을 거예요. 받침점을. 자, 좀 귀찮은데 뭐라고 쓰냐? M. 일단 기호로 먼저 써볼게요. M A G 곱하기 축으로부터의 거리 X. R A 는 M B G 곱하기 R B 이렇게 쓸 거예요. A의 질량이 얼마라고 줬어요? 안 줬어요. 그죠? 네. 근데 뭘 줬죠? 밀도를 줬어요. 그럼 밀도를 가지고 질량을 어떻게 구해요? 밀도가 뭐분의 뭐니까?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질량은 뭐에다 뭘 곱하면 돼요?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밀도가 얼마예요? 3 곱하기 부피를 곱해야 돼요. 예. 면적을 S라고 하겠습니다. 단면적을 뭐라고 하자? S 곱하기 길이 얼마를 곱해야 돼? 10 이래야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질량. 요게 뭐가 되는 거야? 부피가 되는 거예요. 밀도에다 부피를 곱했으니까 저게 뭐라고? 질량이야. 여기다 중량가서 G를 곱하고요. 축으로부터 거리 얼마예요? 축으로부터 거리 얼마예요? 10이 아니지 이 새끼야. 누가 봐도 5. 가운데 몰려있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뭐라고? 5가 되는 거잖아. 네. MB는 어떻게 써요? 5 곱하기 5 곱하기 S 곱하기 X. X 곱하기 G 곱하기 2분의 X. 똑같이 썼잖아요, 식은. 예. 식 이해돼요? 네. X 구하면 답이에요. 뭐가 똑같이 있어요? G요. 똑같이 있는 거. G, S S, 3 아니요 G, 5. S 5 지워요? 예. 그럼 뭐가 돼? 여기 X 제곱이 얼마예요? 30. X 제곱이 60. 여기 2도 있잖아 이 미친놈아. 아, 60이 되겠죠? 그럼 X는 얼마예요? 2 15. 루트 15cm가 되겠네. 1번 답이 2번은 얘를 어디다 쳤는데요? 물에다 쳤는데. 그럼 뭘 받을까요? 무력. 부력을 받을 거예요. 부력을 받을 건데 얘는 부력이 어느 쪽으로 받을까요? 위. 일단 부력도 이 물체를 하나의 점으로 취급합시다. 부력을 받는 하나의 점, 부력의 중심은 어딜까? AB 중점. 제 중심. 무게 중심하고 부력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부력식이 뭐 하죠?
부력식이 뭐예요? F는 로지 V. 로지 V죠. 그럼 부피의 중심. 부정? 그러면 가운데가 되겠죠. 네. 맞아요? 네. 이 가운데 정 가운데서 뭘 받을 거고 얘는 이쪽으로 부력을 받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부력이 만드는 돌림 여기를 축으로 잡는 건 똑같이 갑시다. 여기를 축으로. 그럼 부력이 만드는 돌림이면 축을 기준으로 얘를 시계 방향에 놓을까요? 반시계 방향에 놓을까요? 시계 아, 반시계 시계. 반시계. 시계. 야, 누가 봐도 시계인데. 술 먹었어? 그거 안 치워? 아 왜냐면 씨발 안 치워? 아니. 아 왜요? 이 미친 새끼는 빨대 빨고 있다가 씨, 빨대를 씻고 있네? 치우라니까 아 왜요? 얘야 건들지 마. 자 그러면 또 써볼게요. 여기 축으로 가니까 얘는 왼쪽 항은 똑같지 않을까요? 네. 왼쪽 항은 똑같나? 왜 시계예요? 아니 왼쪽 여기가 축이면 얘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돌리잖아. 무슨 지병이지? 야, 닥쳐. 예. 니네들은 서로에 대해서 대꾸하지 마. 네. 걸리는 즉시 쳐 맞는다? 네. 호흡이 안 돼. 자, 그러면 이 A 중력이 만드는 거 얘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B 중력이 만드는 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부력이 만드는 것도 시계 방향으로. 가자. 그럼 왼쪽하고는 똑같아. 3 곱하기 S 곱하기 10 곱하기 G 곱하기 5는 부력 식이 어떻게 되죠? 로 G V예요. 로 얼마예요? 1. 1. G 얼마예요? G 부피 얼마예요? 10분의 3? 전체 부피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전체 부피. 네. 그럼 얼마예요? 전체 부피는 면적 S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길이가 얼마예요? 10 더하기 X. 10 플러스 X 다시 나갈게요. 저쪽 X하고 다른 거니까. 맞아요? 예. 그럼 요게 뭐예요? 부력이죠. 네. 곱하기 네. 축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또 구해야 돼요. 아. 얼마를 빼야 돼요? 여기가 축으로부터 거리라고. 요게 얼마냐고? 요 거리가 얼마냐고? 2분의 10 더하기 X. 10. 5 빼기 루트 15입니다. 2분의 10 저기 X하고 다른 거잖아, 새끼야. 더하기 X 프라임. 10 빼기 2분의 10 더하기 X예요? 네. 프라임. 맞아, 요거? 네. 응. 플러스 얘가 만드는 돌림 5 곱하기 S 곱하기 X 프라임 곱하기 G 곱하기 2분의 X 프라임. 맞아요. 네. 공통으로 있는 거 G. SG GS G 여기 S 어디 갔어? 여기 있다. 그럼 앞에 거 얼마예요? 왼쪽 하나 60. 얼마라고? 150. 150. 150. 요 뒤에 한 그것은 바로 빨리 해. 이부터 이게 얼마야? 2분의 5 X 프라임 제곱 예. 얘는 얼마야? 계산하면 50 더하기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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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2분의 100 마이너스 x 프라임 50 더하기 2분의 2분의 x 프라임 더하기 2분의 그냥 X 2분의 X 프라임입니다. 아, 빼기 2분의 X 프라임이에요. 아니 이거. x 프라임 제곱 아닌가요? 이거야? 그냥 빼기 2분의 X 프라임. 빼기 아이씨 빼기 아닌가요?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라고? 네. 이거 맞아? 네. 그럼 얼마가 되냐 이거? 2 X 프라임이 응? 5루트 X 프라임이 얼마냐고 10. 씨. 5루트 2요. 네, 5루트 맞아요. X 프라임이 얼마라고? 5루트이죠. 5루트 2야? 네. 그래서 저렇게 나온답니다. 네. 식을 만들 줄 아는 이거 되게 귀찮은 문제예요. 똑같은 거 계속하고 있잖아요. 고생한다.
자, 그래서 103번 해결했고요. 104번 보러 갑시다. 104번 계속해서 돌림표현 쓰는 거예요. 104번을 보시면 이렇게 수레가 있는데 이 수레를 조그만 계단을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올라간답니다. 자, 요 수레의 반지름은 50cm라고 줬고요. 자,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당긴다는 거예요. 얼마의 힘이면 제가 저 계단을 올라가게 되는지 최소한의 힘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일단 얘가 샥 F로 당겨서 얘가 샥 들어 올리는 시점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 바닥이 이 바퀴를 떠받치는 힘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들리기 직전이니까. 그럼 바퀴가 받는 힘은 총 몇 개예요? 2개. 한 개. 한 개. 앞으로 가는 거. 누가보다 2개. 앞으로 가는 거는 2개 아니야. 일단 F 있고요. 얘 중력 있을 거고요. 앞으로 가는 거. 씨발 앞으로 가는 힘은 뭐냐? 야! 가이즈는 힘. 앞으로. 이게 뭐야 그게? 앞으로 위치. 가이즈는 힘이다. F? 네. 얘기했잖아 F라고. 네. 진짜 맞네. 얘와 바퀴 사이에 손가락이 꼈어요. 예. 아파요. 아파요. 그러면 얘가 얘를 떠받치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 3개. 그래서 힘이 몇 개나? 세 개. 3개. 어디를 축으로 잡읍시다. 저기. 저 똑같은데. 손가락이 N이요. 얘를 축으로 잡는 게 이 애를 얼마인지 모르니까 네. 여기를 축으로 잡읍시다. 그럼 이 n이 만드는 돌림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데 축으로부터의 거리는 이거예요. 요게 축으로부터의 거리거든요. 네. 50. 근데 힘은 이렇게 가요. 벡터. 이렇게 가요. 근데 오른쪽. 돌림 힘은 식이 어떻게 된다고 해서 타우는 FR 곱하기 사인 세타였죠? 예. 여기서는 힘을 벡터분의 2번 하는 것보다 축으로부터의 거리를 벡터분의 1번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요렇게 벡터분을 할 거예요. 예. 그럼 요 F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이 거리에서 이거하고 요거는 나란하니까 이건 필요 없죠. 예. 요것만 곱하면 되죠. 여기 얼마예요? R 코사인 세타입니다. 아니 씨발 이게 50이고 이게 10이라고 줬는데 뭘 R 코사인 다 개소리 하고 있어. 50 빼기 10 하면 되잖아 새끼야. 40.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건 얼마라고? 요 길이는 40이죠? 맞아요? 네. 요 길이는 얼마예요? 30. 피타 쓰면 되죠? 요게 50이고 요게 40이고 요거는 30이겠네. 맞아요? 예.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F 곱하기 40. 40하고 중력이 얼마래요? 중력이 얼마래? 100톤. 100이잖아. 100 곱하기 30. 30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끝났어요. 그래서 F는 70. 75가 답이 되겠죠. 마찬가지 뭘 쓴 거라고? 돌림이 돌리는 평형. 평형. 축을 잘 잡으시면 된다고. 축. 좀 더운 것 같습니다. 나 안 더워.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나 안 덥다고. 6번. 너무 따뜻해서 될것 같아요. 뭐 그냥. 자, 106번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 장력인데 장력은 최대값이 얼마예요? 40뉴턴. 40이래요. 자, 뭐를 x 요 길이는 막대기 전체 길이는 100cm예요. 저 막대가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x의 범위를 구하랍니다. 일단 얘가 조금 가면 예. 얘는 어떻게 될 거예요? 이쪽으로 내려가려고 하겠지만 이 장력이 얘를 잡아주겠죠. 네. 맞아? 네.
근데 최대값이 얼마라고? 장력은 40이에요. 그럼 이 막대기의 질량 중심은 당연히 어디? 가운데일 거야. 부등호 반대. 여기를 축으로 잡자. 그럼 뭐가 돼요? 요 질량, 중력이 만드는 돌림이 막대기를 시계로 돌릴 거예요. 예. 근데 요 장력이 만드는 돌림이면 이 막대기를 반시계로 돌리겠죠? 예. 그 두 개가 같으면 쟤는 균형 잡혀 있을 거라고. 맞아. 네. 자, 근데 x가 최대값으로 갑시다. 쭉 넘어가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넘어가겠죠. 예. 넘어갈 때 이 줄은 어떻게 돼요? 느슨해지죠. 네. 그럼 장력이라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럼 최대값은 딱 정해졌다. 어디야? 막대기의 질량 중심을 넘어서면 저 장력이 아무 역할도 못하니까 평형을 유지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x의 최대값은 정해졌잖아. 얼마라고? 50. 50이라고 정 가운데. 가운데를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기울어지는데 이 줄이 그 역할을 해줘 못 해줘? 못 해주잖아. 맞아? 네. 그럼 최소값만 구하면 되겠네. 네. 가자. 자, 돌림인 평형을 쓸 거예요. 축은 어디로 잡자? 받침점을 잡자. 예. 자, 중력이 만드는 돌림임 쓸 거예요. 중력 얼마래요? 40. 무게가 100N이니까 100이네요. 100 곱하기 축으로부터의 거리는 얼마예요? 50. 여기가 x니까 50에서 뭘 빼야 돼? 네. x를 빼야겠죠. 50 마이너스 x는 장력 t 곱하기 축으로부터의 거리 얼마예요? 100 마이너스 x. 그런데 장력은 최대값이 얼마라고? 40. 40이야. 뒤에다 얼마 집어넣고 40 집어넣고 계산하면 5000 마이너스 100x는 4000 마이너스 40x 그럼 얼마예요? 60x가 1000이에요. 네. x는 3분의 50. 3분의 50 cm. 맞아요. 예. 3분의 50은 몇 미터냐? 3분의 0.5냐? 16점. 응? 그럼 3분의 0.5니까 얼마야? 30분의 5니까 6분의 1이에요? 예. 그래서 범위는 어떻게 돼요? x는 6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 2분의 1. 같으면 안 되겠다. 끊어질 테니까 2분의 1 0.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106번에 1번은 이렇게 해결. 2번 이때 받침점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의 크기 n을 x의 함수로 표현해요. 그럼 이번은 어디를 이것도 돌리는 표현을 쓸 건데 어디서 작용하는 힘을 여기서 작용하는 힘을 함수로 표현하려지. 그럼 장력을 날려버리면 되자. 그럼 어디로 축을 잡아버리자? 축을 저 줄이 작용하는 A점을 잡아버리자고. 오케이. 예. 그럼 여기를 축으로 잡아버리게 되면 이 받침점이 이 막대기를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중력은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맞아. 쓰자. n 곱하기 받침점이 떠받치려면 n이라고 쓴 거야. 축으로부터의 거리 얼마예요? 100 마이너스 X. 100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뭐 이거 미터 단위로 써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1 마이너스 x는 뭐랑 같다? 에? 중력 얼마? 100 곱하기 거리 50. 0.5. 그럼 n은 뭐라고 써요? 1마 x분의 50 단위는 뉴턴. 답이겠네. 그래서 106번에 2번 해결. 마지막 110번.
자, 110번을 보시면요. 문제가 되게 귀찮아 보이네. 자, 이렇게 긴 막대기가 있는데 와, 여기 2L짜리에 받침이 얘를 떠받치고 있네요. 2L. 그런데 여기에 A가 놓여져 있는데 A에요. 요 길이가 L이고요. 요 길이는 3L이랍니다. 여기에 바닥에 뭐가 M자리가 놓여져 있고요. 얘가 C입니다. C. B가 여기에 있는데 처음 왼쪽 끝에서 B까지의 거리는 X라고 줬고요. 여기는 4L, 여기도 4L이라고 줬어요. 막대기도 질량인데 얼마라고? M이라고. 자, A의 질량은 MA고요. B의 질량은 MB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x의 최대값이 평형을 등단 및 스킬이 좀 괜찮으세요? 야, 넌 그런 멘트 하지 마. 네. 안 어울려. 진짜로. 괜찮으세요? 야, 넌 나랑 한타까지 했잖아, 새끼야. 타격은 나만 있냐? 어? 제일 싫어. 난 너 같은 애 너무 싫어. 죄송합니다. 이거 뭐야? 그렇게 나대는지. 서로 얘기하지 말란 얘기 못 들었어요? 하타하시. 자, x의 최소값이 3L이고요. 최대값이 9L 3L이고 9L이 평형을 유지하는 조건이래요. 자, 그러면 x가 어디서부터 이 거리냐? 3L에 있다라고 합시다. B가 어디? 3L. 그럼 여기 있겠네요. 여기 B, 요 길이가 3L. 있을 때 평형이 유지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쟤는 최소값이 여기니까 얘가보다 덜 가면 어떻게 되냐?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왼쪽으로 기울어지겠지. 그러면 어느 쪽이 들릴까? 여기 이게 떠받치는 게 여러분 점이 아니라 면이잖아요. 예. 이렇게 들릴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떠받치는 힘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여기를 축으로 잡아버리자고. 뭐일 때? 최소값일 때. 오케이? 그래서 최소값일 때 식을 쓸 거예요. 축은 어디로 잡자? 여기. 축은 어디라고? 저기 끝에서부터 얼마인데? 4L인 지점. 왼쪽 끝에서 4L인 지점. 네. 거기를 축으로 잡고 저 막대기에 작용하는 돌림 평형을 쓸 거예요. 자, 일단 힘이 몇 개일까요? 막대기에 적용하는 힘. 하나 둘 여기를 네. 축으로 했으니까 요 면이 얘를 떠받치는 힘은 날려도 돼. 예. 그럼 얘가 눌러주는 거. 얘가 눌러주는 거. 막대기에 작용하는 중력. 그 다음에 이 실 팽팽해질 거 아니야, 그지? 네. 여기 장력. 그럼 힘이 몇 개? 네 네 개. 개. 그럼 이 질량 중심은 어디냐? 전체 길이가 얼마냐 이거? 12고 14네. 14면 7L이니까 여기가 질량 중심이겠다. 요 끝에서 여기 얼마만큼 떨어진 점? L만큼 떨어진 점. 맞아. 네. 응? 저기가 질량 중심이야. 그럼 여기를 축으로 잡고 식을 쓰면 뭐 얘네 두 개가 만드는 돌림힘하고 요 막대기 중심 그 다음에 요 장력이 만드는 힘 맞아? 예. 얘가 살짝 들리면 얘가 뜨게 되는 직전이잖아, 그치? 최대값이니까. 그럼 장력이 얼마?
얘에 작용하는 중력 얼마만큼? mg만큼 작용하게 될 거라고. 맞아. 네. 가자. m a g 곱하기 거리 축으로부터 거리 얼마예요? 3m 플러스 m b g 곱하기 축으로부터 거리 얼마예요? 얘가 3m만큼 같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얼마예요? n이네. 는 얘 질량 기준 가운데 있잖아요. 막대기 질량 m이니까 m 곱하기 g 곱하기 축으로부터 거리 얼마예요? 여기서까지 거리. 여기 전체 막대기 길이가 얼마라고? 14L이니까 질량 기준 7L이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7L인데 뭘 빼면 돼? 4L 빼면 되니까 얼마? 3L이겠죠? 플러스 여기 장력 제일 팽팽해지니까 최소값일 때 얘가 들리기 직전이잖아. 그럼 장력은 얼마라고? 이 물체 C의 질량하고 중력하고 똑같겠네. mg겠죠? mg 곱하기 축으로부터 거리 얼마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니까 얼마? 6L이네. 그럼 L이 다 공통으로 있으니까 L은 지워버립시다. G도 공통으로 있나? 네. 그럼 뭐가 돼요? 식이 MA 3 MA 더하기 MB가 얼마예요? 에? 7M. 씨발 9M 아니야. 아니요 9M. 식 하나 나왔네요. 자, 최대값으로 식 하나 또 씁시다. 최대값. 자, 최대값으로 가면 쭉 넘어가 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 얘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그럼 이 장력은 줄이 늘어나나 줄이 어떻게 팽팽하지 않겠죠? 그럼 장력이 작용하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럼 이렇게 기울어지면 어디로 축을 잡아야 돼? 여기를 축으로 잡아야겠지. 맞아. 그럼 최대값은 축을 어디로 잡자고? 얼마만큼 떨어진 점? 6 L만큼 떨어진 점으로 잡자고. 맞아. 예. 근데 그때 얼마래요? B가 얼마만큼 가야 돼? 최대값이 얼마래? 최대값일 때 얼마라냐고. 9에 9L이래요. 9L이면 어디가 있는 거야? 저 멀리. 9L이면 여기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9L만큼 떨어진 점에 B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됩니까? A가 만드는 돌림위하고 얘는 없어졌어. 이 B가 만드는 돌림위하고 뭐가 만드는 거 뭐야? 이 막대기가 만드는 돌림위하고 B가 만드는 돌림위. 그다음에 A가 만드는 돌림위 어떻다? 같다라고 식 쓰면 되겠죠. 네. 장력이 없어졌으니까 그럼 식 쓰자. MA 곱하기 G 곱하기 거리 축으로부터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여기까지 그치? 그럼 몇 L이야? 5L은 MB 곱하기 G 곱하기 축으로부터 거리. 축으로부터 거리 얼마? 3L 플러스 막대 질량 중심 여기죠? 네. 그럼 mg 곱하기 L. 식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5 MA는 뭐랑 같다고 빼기 3MB는 M. M이네. 자, 두 개 열리. 밑에다 얼마 곱해서 3을 곱해서 더하면 얼마가 되냐? 3을 곱해서 더할 거예요. 얘가 1식이고요. 얘가 2식인데 1식에다 얼마 곱하고 3을 곱한 다음에 2식하고 더할 거라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LA가 2M 나와요. MA가 더하면 3을 곱하면 얼마냐? 9, 5니까 14 MA는 27에다가 M이니까 28. 네. 그래서 MA가 얼마가 나와요? 2M. 2M이 나오고요. MB는 3M이 나와요? 끝났네. MB분의 MA는 그럼 얼마 나온다고? 3분의 2가 나오네요. 맞아. 네. 자, 그래서 돌림인 평형 가지고 여러분 식 쓰는 건 똑같아요. 뭘 잡고? 축. 축.
어디가 축이 편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씩 꼼꼼하게 생각해야 돼요. 축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힘이 만드는 돌림힘이 시계일 수도 있고 반시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축을 먼저 잡고 그거에 대해서 돌림힘의 방향이 어떤 게 같은 방향, 어떤 게 반대 방향인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이런 문제는 꽤 까다로운 문제예요. 여러분들 풀기에. 화장실 다녀주세요. 넌 왜? 화장실. 무슨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냐? 쉬는 시간에 가세요. 이 새끼들이 독립운동하는 것 같아. 맨날 얘기해. 사명감을 갖고 얘기해. 화장실 가겠다고. 자, 설명 다 했으니까 이번에는 진도 나갑시다. 8강 충돌. 주택이 나와요. 뭐? 돌림 힘이 나와요. 안 나와. 시험이 범위가 어딘지도 모르고. 오늘 뭐가요? 오늘 1교시에 생명보고야. 10시에 생명보고야. 10시 반에 물리 볼 겁니다. 너 가서 화장실 갔다 오면서 에어컨 틀고 와. 와. 원장님 혹시 저번에 갔다 오고 진짜 일바로 말하려고 했던 오빠 일바로 얘기하면 안 혼나냐? 화장실에 쉬는 시간에 가라고 쳐돌지 말고. 오빠. 너 왜 항상 졸려? 저요. 늦게 잤어요. 맨날 기어나가고 내 시간에 왜 맨날 왜 탈출을 처음 좀- 나갔는데. 어디? 내 시간마다 아하. 의지를 좀 가져. 공부하겠다. 졸려요. 아, 탑이 많이 있어요. 근데 11시. 시야 봐. 야 25분 남아서 참아. 아 쌤 근데 지금 저 선행 문제가 아니에요. 왜? 저 지금 사실 걸리적거리는 코딱지가 네 제발 좀. 나도 너 걸리적거려. 이러니까 못 소리지. 야, 치라. 후딱 갔다 오겠습니다. 빛이 그 아니 싫다고 그랬잖아. 싫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네가 갔다 온다고 이제 저기로 가. 이 미친놈아 왜 일로 와. 실내 온도가 36도였습니다. 저 소리 지금 사진 찍을 뻔했어. 저 지금 열난. 너 자네가 거긴데 왜 일로 기어가냐고. 36도였대. 진짜 뭐 개소리야. 아 진짜예요. 쌤 신경만. 사진 찍어오고 싶었는데 핸드폰이 없어. 선생님 진짜 빛의 속도로 금방 가는 거 쌤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데요. 네? 아니 냉방이 바뀌긴 했는데. 아 더워. 이건 자 넌. 안잘 거예요. 많이 잤어 그새? 아직 안 잤어요. 빨리 되게 제가 앞에 바로 쉬고 계시네요. 근데 여기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데. 아 진짜. 아. 넌 뭔 짓거리를 하냐? 거의 냉망했어요 진짜. 제가 모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너 가서 해결하고 예, 와. 알겠습니다. 너 해결 안 하면 뒤진다. 알겠습니다. 네 것만 해결하지 말고. 어? 그만해. 운동량 하겠습니다. 운동량은 기호로 P. 운동량의 정의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값. 운동한다는 얘기는 움직인다는 얘기겠죠? 네. 그럼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알죠? 속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힘은 아니에요. 힘에 대한 정의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건 힘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자, 그래서 운동하는 물리량, 속도, 근데 똑같은 속도인데 질량이 큰 게 운동량이 많을까? 질량이 작은 게 많을까? 큰 게 많습니다. 큰 게 많아 보이지? 그래서 운동량은 그 둘의 곱으로 표현해요. P는 MV,
질량과 속도의 곱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게 정의예요. 단위는 뭘까요? 특별한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본 단위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질량에다 속도를 곱했으니까 질량의 단위와 속도의 단위를 붙여서 쓰면 그게 곧 운동량의 단위가 됩니다. 운동량하고 항상 충격량은 같이 배워요. 왜?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준우를 팔 거예요. 개 큰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개 팔 거예요. 욕망치. 얘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하려면 어떻게 패면 돼요? 많이요. 개 세게 패면 돼요. 또 어떻게 패면 돼요? 개 많이. 오래 패면 돼요. 한 10시간 가둬놓고 패면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겠지. 그래서 충격량은 충격받은 양인데 힘에다가 힘 받은 시간을 곱한 걸로 구합니다. I는 뭐라 본다고? 충격량. 요 F는 충격받은 힘. 그래서 충격력. 충격력하고 충격량은 전혀 다른 겁니다. 당연히. T는 뭐? 충격받은 시간. 단위는 뭐가 될까요? 뉴턴에다가 세크를 곱했으니까 뉴턴 세크. 저게 충격량의 단위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왜 같이 배우냐? 관계가 있으니까.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 관계를 찾아볼게요. 알아볼게요. 자, 물체가 이렇게 마찰이 없는 면에서 V0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 얘를 운동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의 힘으로 밀었어요. T초 동안. 당연히 얘는 빨라졌겠죠. 자, 저런 상황이에요. 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얼마냐? F 곱하기 T예요. 그런데 저 F가 R자 힘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R자 힘. R자 힘은 뭐예요? F는 MA. 그럼 MA 곱하기 T라고 쓸 수 있죠? 그런데 A는 정의가 뭐죠?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에요. V 빼기 V0. 그럼 T가 날아가네요. 이게 뭐예요? M 곱하기 델타 V예요. 곧 충격량은 뭐랑 같다? M 델타 V. 곧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배우는 거예요. 자, 뭐가 I가 델타 P랑 같다라는 거 꼭 까먹지 말고 개 중요한 거니까. 뭐랑 같다? 충격량은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다. 그럼 변화량이랑 같다라고 해도 단위가 같아야지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뉴턴이 뭐죠? 힘의 단위죠. 힘은 F는 MA니까 질량에다 가속도 곱한 거예요. 그럼 질량 킬로그램에다 가속도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뉴턴인데 여기에 세컨드가 곱해져요. 쉬워지죠? 똑같잖아요. 그래서 충격량과 운동량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물체가 받은 충격량만큼 뭐가 바뀐다? 운동량이 변한다는 거 까먹지 마세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운동량 보존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M1의 물체가 V1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정 앞에 정면으로 V2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V1이 V2보다 빨라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죄송합니다. 다 버려. 가서 박아버립니다. 받는 순간이라고 얘기합시다. 이 앞에 있는 놈, 받친 놈은 당연히 앞쪽으로 힘 받았겠죠. 받은 놈은 당연히 뒤쪽으로 힘 받을 거예요. 뒤쪽이라서 마이너스 붙일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사이즈가 동일합니다. 왜요? 작용 반작용. 네, 작반이라서 사이즈가 같아요. 충돌 시간을 T라고 하면 당연히 충돌, 힘 받는 시간은 당연히 같겠지? 혼자 힘 받을 수는 없을 테니까. 충돌 후에 얘는 빨라질 거고요. 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느려졌는지 정지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앞으로 간다고 얘기를 합시다. 이런 조건이에요. 저 상황에 대해서 뭘 쓸 거다?
1이 받은 충격량을 써볼 거예요. 식으로. 뭘 쓸 거다? 1번 애가 받은 충격량을 식으로 써볼 거예요. 자, M1. 자, M1에 대해서 식을 쓸 거야. 뭐? 충격량을.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F1 곱하기 T잖아요. 네. 충격량이 뭐랑 같다고요? 물체의 델타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야 되겠죠? 그럼 M1 V1 다시 빼기 M1 V1 이게 뭐라고? 1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겠죠? 자, M2에 대해서 마찬가지 충격량의 식을 써볼 거예요. M2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 F2 곱하기 T. 이게 뭐? 2의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요게 되겠죠? 자, 저 두 개씩을 더 할 겁니다. 그럼 왼쪽 항이 어떻게 돼요? 둘이 더 할 거라고. 그럼 왼쪽 항이 F1하고 F2 크기 똑같다 그랬잖아요. 더하면 얼마 된다고? 0. 그럼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항은 저쪽으로 넘길게요. 그럼 뭐가 됩니까? M1 V1 플러스 M2 V2가 M1 V1 다시 플러스 M2 V2 다시가 되네. 이게 뭐예요? 다시가 안 붙었네요. 뭐가 일어나기 전이에요? 충돌이 일어나기 전. 전체 운동량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일어나서 충돌 후 전체 운동. 전체 운동량이에요. 그게 어떻다? 같습니다. 같다. 이걸 뭐라 부른다? 운동량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 부릅니다. 충돌 전 후에 전체 운동량은 변하지 않는다. 저걸 뭐라 부른다고?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돌이 일어나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뭔가 부딪히면. 자,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까지 했고요. 반발 계수라는 거 하면 됩니다. 반발 계수. 반발 계수는 기호가 2예요. 뭐라고? 2. 얘는 뭐냐? 충, 돌, 전, 후, 상대 속도의 비를 따지는 겁니다. 네. 상대 속도는 더하기예요, 빼기예요? 빼기. 빼기죠. 비율을 따질 거면 마이너스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처음에 누가 빨랐지? 많이 빨랐지.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 나중에 누가 빠르냐? V2. 당연히 V2가 빠르겠지. 네. 부딪혔는데 뒤에 놈이 더 빨라 또 부딪혀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V2 다시 빼기 V1 다시 저게 반발 계수 식입니다. 1에서 2를 빼면 후에는 2에서 1을 빼면 돼. 네. 저 반발 계수가 충돌의 종류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반발 계수가 뭘 확인해 주는 거다? 충돌의 종류를 확인해 줍니다. 반발 계수는 최대값이 1이에요. 1보다 커질 수는 없어요. 저건 증명이 가능한데 한 2바닥 써야 돼요. 개많이 걸려. 써봤자 니들 음푸정은 안 좋아져. 안 해. 네. 반발 계수가 1일 때를 무슨 충돌이라고 부른다? 완전 충. 완전 탄성 충돌이라 불러요. 완전은 생략해도 됩니다. 뭐라 부른다고? 탄성 충돌. 탄성 충돌 또는 완전 탄성 충돌이라 불러요. 반발 계수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땐 탄성 충돌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 부른다? 비탄성 충돌이라고 해요. 반발 계수가 0일 때도 있거든요. 반발 계수가 0이에요. 식봐. 반발 계수가 0인 건 뭘 뜻하냐? 분자가 0이란 얘기지. 네. 그럼 둘이 사이즈가 어떻다? 같다. 어떻게 운동한다는 얘기예요? 충돌 후에 둘이 붙어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붙어서 같이 움직이는 게 완전 비탄성. 이거 뭐라고 하는데 반발 계수요?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 불러요. 중요한 거 이 세 가지 경우에 운동량은 다 보존됩니다. 네. 셋 다 보존돼 운동량에. 그런데 뭐는 운동
에너지는 얘는 보존이 돼요. 근데 얘는 보존 안 됩니다. 얘도 보존이 안 돼요. 그럼 보존 안 되면 운동 에너지 줄어든 만큼이 뭐로 바뀔까?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또는 열 에너지 형태로 바뀌겠지. 뭔가 부딪혔는데 소리도 안 나. 말 되냐? 이게 이상적인 경우야.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충돌, 눈으로 보는 충돌은 다 완전 탄성이 될 수가 없어요. 비탄성 아니면 완전 비탄성이라고. 이건 되게 이상적인 경우죠. 기체 입자 간의 충돌 완전 탄성이라 얘기해요. 이상적인 경우라고 얘기해서. 그나마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완전 탄성에 그나마 가까운 게 당구공이에요. 당구공은 반발 계수가 0.94, 95 그 정도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정도. 중요한 건 어떤 충돌이든지 운동량은 보존. 운동 에너지는 어디서만 보존된다? 완전 탄성에서만 보존이 되고 다른 충돌에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했어요? 다 했어. 문제 하나만 풀어드릴게요. 121번 하나만 풀어드릴게요. 121번은 뭐가 나왔어요? 뭔가 빗겨 맞았죠? 2차원 충돌이 일어났어요. 121번 하나만 풀어드릴게요. 몇 번? 121번. 그 공이 깨진 건가요? 그러네. 폭발했다고 문제 써있잖아. 읽어요. 그 글만 보지 말고. 죄송합니다. 그때 글을 못 읽나 이씨. 게임이라고 좋아요. 보시는가? 그림치게요. 부끄럽다. 쪽팔리다. 넌 나중에 그림으로 문제를 풀지를 않겠지? 네가 무슨 장애인이면 그걸로 풀겠지. 장애인. 근데 시각 장애인인데. 자, 학계 그렇죠. 얘기를 해도 좋다는 얘기는 하고. 자, 121번 보면 이렇게 가던 물체가 10의 속도로 갔던 놈이 어떻게 됐대요? 폭발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한 놈은 얼마의 각도로? 30도의 각도로 V2로, 한 놈은 얼마의 각도로? 60도의 각도로 V1으로 움직였대요. 여기 A고 여기 B입니다. 질량은 2kg였고요. 질량이 같은 파편이니까 각각 얼마? 1kg짜리로 이렇게 됐는데 뭘 구하래요? V1과 V2를 구하랍니다. 네. 그럼 식이 몇 개가 나와야 돼요? V1, V2 그러니까 이게 2개. 충돌이든 폭발이든 분열이든 상관없어요. 이거는 얘들의 상호 간에 작용한 힘이라서 운동량이 보존되는 거예요. 예. 운동량 보존을 쓰면 돼요. 근데 식은 하나뿐이 없겠네? 네. 근데 얘는 몇 차원이에요? 2차원. 2차원이죠? 2차원은 차원이 두 개예요. 그럼 각각 차원에 대해서 운동량 보존을 쓰자. 수평과 수직으로 그럼 끝나요. 자, 간다. 처음 운동량 얼마? 20. 2 곱하기 10은 네. 얘 질량 1 곱하기 속도는 V2인데 얘의 수평 방향이잖아. 예. 그럼 사인 30이야 코사인 30이야? 코사인. 코사인. 그래서 V2 코사인 30 플러스 1 곱하기 1 곱하기 V만 코사인 60. 그냥 자. 20은 2분의 루트 3 V2 플러스 2분의 1 V1이겠네요. 맞아요? 네. 그러면 V1 플러스 루트 3 V2가 40이 되겠네요. 예. 식 하나 만들었고 수직 방향에 대해서 식 쓸 거예요. 수직은 처음 운동량 얼마예요? 20. 없어 이 새끼야. 수직 방향 없잖아요. 0. 1 곱하기 V2 곱하기 사인 30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1 곱하기
윗방향을 플러스 아니면 아랫방향을 뭐로 나와봐야 돼? 마이너스로 했지. 마이너스 V1 곱하기 사인 60. 그럼 뭐가 나와요? V2가 루트 3 V1이랑 같겠네. 그렇죠? 예. 그럼 여기다 따라 박으면 V2가 루트 3 V1이니까 뭐가 됩니까? V1이 얼마가 돼요? V1이 10. V2가 얼마? 10 루트 3이 나오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그래서 2차원의 문제가 나와도 수평과 수직 따로따로 생각해서 뭐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 되겠죠. 아니면 충돌의 종류 아니면 반발 계수가 문제에서 주어질 거예요. 그럼 반발 계수 가지고 식을 만들면 뭔가를 구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주어진 조건이 뭐냐에 따라서 식을 정리하시면 되겠죠. 오늘 배운 식은 간단해요. 뭐 배웠어요? P and V. 뭐라 그랬냐? MV. P는 MV, 운동량이 저거다. 충격량 I는 FT다. 충격량은 뭐랑 같다고?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다. 충돌 또는 폭발 또는 분열 전후 전체 운동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무슨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보존 법칙. 반발 계수는 V1 빼기 V2, V2 다시 빼기 V1 다시. 반발 계수의 최대값은 얼마? 1. 최소값은 0. 반발 계수 0이라는 얘기 두 물체의 충돌로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라고. 맞아. 네. 적으면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풀어요. 숙제는 들어오겠습니다. 당연한 얘기는 하지 마. 제발 좀 쌉소리 하지 말고 쳐. 사람 빡치게 하지 말고. 자, 127번, 128번은 하지 마시고요. 나머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127